이게 참여연대를 통하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얘기 한번 유튜브에 했다가 참여연대로 고소 한번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든 사실이거든요. 그때부터 시민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무슨 돈 됐죠? 돈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다가 줄 댔죠. 참여연대는 그러나 박원순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부 돈도 많이 갖다 썼지만 기업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기업 돈. 네, 뭐 환경운동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일이라는 같은 사람 이게 완전히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관련된 기업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으로 또 징역도 갔다고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시민사회가 정부에 줄을 대기 시작. 지금 보수 시민단체가 불만이 뭐냐면은 왜 좌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아주 풍성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은요 그걸 할 줄도 몰라요. 밀어내가지고. 근데 이제 우파에서 뭐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불만이 많죠. 근데 우리가 뭐 조금씩 주긴 준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뭐 쉽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민운동가들이 다 정치에 이게 휩쓸려 나가면서 오염이 된 거죠. 사실은 시민운동 출신들이 많이 이 정치로 가면서 그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높아졌잖아요. 아, 저 사람들 정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거 정부 시부름 돈 달라고 시부름은 시민운동의 프로젝트가 이 활동 자체가 거의 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돈이라는 건 있어요. 돈은 정직한 철학이 있어요. 돈은 철학이 있습니다. 주인의 충실한 종이 돈입니다. 돈은 이념이 있고요. 돈은 철학이 있고요. 돈은 보수가 있습니다. 돈은 주인의 말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게 돈입니다. 기업에서 돈 받으면 그 기업입니다. 기업에 말하자면 종로를 안 할 수가 없는 정부에 어떤 돈을 받아 우리는 정부에 그 세금인데 말인지 세금인데 우리가 갖다 쓰고 정부 말을 어떻게 뭐 정부 말을 안 들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응? 세금인가 뭐 세금 갖다 쓰는데 뭐가 문제? 그런 변명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너 사과 사라. 그럼 그 돈이 사과살이 절대로 배안 삽니다. 이 돈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목숨,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에이전시가 되고 말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저 같은 시민운동가들이 책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저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후배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드릴 말씀은 우리 시민 후배들에게 헐만한 나 같은 시민운동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또 뭐 이렇게 같이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난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실수를 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박수 좀 저희 갔을 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어디 가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거 남은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로나 보면 그런 환경에 있던 분들을 모셔다 들어보자. 오늘 임명진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 또 강하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이 봤을 때는 내가 좌판지 우판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임 목사님을
와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띄웠더니 몇 분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모셔다 들으려고 무슨 말씀을 들으냐고 조금은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임명진 원로 목사님은 소금이었구나. 소금.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소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셔야 돼. 소금 없으면 반찬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참 소금 역할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폴란드 가서 소금 광산을 갔더니 그게 로마 교회가 유지하는데 그 소금을 팔아서 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 그 가톨릭 사람들이 그 소금을 전 세계를 파는 그게 장부라고 그 소금 탄광 밑에 초리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과라 그때 300m 밑에의 그 환경, 그 공기를 빼내고 넣는 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과학을 그분들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톨릭도 이 소금을 갖고 움직였구나. 소금. 이게 돈이 없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돈을 참 도산 선생님은 배나무는 배가 달리고 사가 나무는 사가 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은 사과 사라고 그러면 꼭 사과를 사야지 배를 못 산다는 말씀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70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쪽 가서 옳은 말을 하면 이쪽에서 의도 터지고 저쪽 가서 좋은 말을 해주면 저쪽에서 또 의도 터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집에서 아니 지금 좌파했으면 옛날에 좌파하지 말고 옛날에 좌파 소리를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딱 얘기라 소리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우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는 그때는 좌파했고 지금은 좌파를 해야 괜찮은 세상인데 요새는 또 우파를 하고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고 집에서 그래요. 거꾸로 간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얘기해요. 혹시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저보고 어려워가지고 위원장으로 하면 난 갈 것 같아요. 지금 가야지. 네. 지금도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제가 자랑 삼아서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저는 첫째로는 그거 하고 감투 안 썼습니다. 한 분의 감투 안 썼습니다. 자리에 어디 그거는 사회에서 한번 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장에다 윤리위원장에다 그래가지고 추석 때 사과 하나 보내는 거죠. 당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당이 정치에서 그런 단체가 사람이 필요해서 가서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는 그거 덕봉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왜 안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저런 뭐를 제의를 했지만 난 목사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서는 저는 무슨 감투 같은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거 하나. 목사인데 제가 그냥 전진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집에서 그냥 살고 뭐 재산도 없고 교회에서 주는 그냥 제가 재산이 딱 하나 있는데 6살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올려주신 여선마저리 시골에 있는 땅 70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땅 말고는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걸 읽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 그 윗대가 당진의 만석군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부동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 없고 그 교회에서 주는 연금 가지고 삽니다. 그럼 충분하죠. 뭐 집 있고 집도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 그랬으니까 뭐 집이라는 게 재산이 아니죠.
집이 없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집 가져라 그러는데도는 집 안 갖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오신 분은 개인 집에 사냐? 교회 이름 집에 살아야지. 안 받았는데 그때 6억인가 한 10년 전에 6억 5천인가 하던 집이 지금 18억 됐습니다. 야 이거 돈 벌 뻔했는데 근데 안 가지니까 좋은 게 있는데 애들이 담보대부 대출에다가 소리 나는 이제 말씀 중에 다 질문도 있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임명준 원로 목사님을 모셔온 첫 번째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영등포 산업선교 하시면서 노사 문제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때 했던 이 국가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여공들이 당하는 그런 일에 하여튼 몰두하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3만 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노사 우리가 대학에 있을 적에 많은 사람이 아니 합리적으로 노사 문제가 좀 됐으면 하는 걱정이 무지개 많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자꾸 저렇게 하냐? 두 가지인데요. 제가 한 13, 14년 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청구 우리는 뭐 다른 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왜 월급을 약속하고 안 주느냐? 왜 하루에 18시간씩 일시키냐? 왜 때리냐? 왜 잠 안 오는 각성제 같은 걸 먹이면서 일을 시키느냐? 일주일에 하루 놀아야지 이런 거였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8시간 노동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태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14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들은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노동자들도 또 욕심을 또 더 똑같은 욕심 있는 욕심으로 말하면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노동운동한다는 건 더불어서 다 같이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권력이 생기니까 이거는 그 권력이 모든 사람과 같이 살자라는 그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민노총의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민노총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연금 1억 년 대기업 노조거든요.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면 기업주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국제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조지느냐? 하청업체만 조직하는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 많은 힘을 가졌으면은 우리 월급은 그만 올리고 하청업체의 처우를 개선을 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노동조합운동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빵만 줬지 빵을 찾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더 큰 빵을 원하는데 그 기업주들이 가졌던 우리가 규탄했던 반대했던 기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러는 한은 이 나라 세상이 바로 좋은 세상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일반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계약도 다 맺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우리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애 기르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는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너 혼자만 꾸역꾸역 먹냐. 옆에 지금 아직도 밥 먹는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꼭 밥 먹을 때 한 사람 분을
식구가 하나 더 있다라고 그러고서 한 사람 보고 떼놔라 밥값을 식대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헌금해라.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거 예수님 몫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식구라고 그러면서 너 식구끼리만 먹고 예수는 맨날 공기냐. 예수님 몫을 식대를 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마다 다 나와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교인들 나오면서 한 주일에 160개 정도 싸가지고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그 근방에 독거노인들에게 다 날랐습니다. 이게 음식을 같이 먹자. 저 식구끼리 먹는 거는 그건 사료다, 사료.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같이 먹을 때 음식이다. 나눠 먹을 때 음식이다. 이런 밥 먹는 것부터 결혼식도 그 잔치도 그렇게 만든다. 너희끼리만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잔치를 해야 된다. 절약해서 떼내라. 그게 우리가 첫 일 저질러 본 베트남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돕자. 애들 또 너 자식이라고 하지 마. 명품 살 거 좀 주겨라. 북한에 애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돈 내라. 그 다음에 환경운동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막화 방지로 해서 몽골에다가 바야노루라는 데서 나무를 심었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사막에다가 나무 심었느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심었는데요. 숲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이랬어요. 이거 교인 이게 지금 우리가 맨날 기후 변화 걱정만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어?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 심는데 돈 내라. 나무 한 그릇이 10,000원이다. 근데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지 말고 친환경적인 삶을 하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내라. 뭐냐? 여름에 에어컨 쓰지 말아라. 선풍기 써라. 여름에. 겨울에 19도다. 지방운동을. 겨울에 집에서 말하자면 러닝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안 된다. 교회 오면은 광고 시간에 다 소매 걷어보세요. 다 소매 걷어서 내복 입고 다니는 거 검사했었잖아요. 교회에서. 내복 입고 다녀라. 그 다음에 샤워는 3분만 해라. 뭔 몸뚱이라고 그걸 그렇게 나같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이 몸도 3분밖에 안 쓰는데 그 몸뚱이로 뭐를 한다고 그렇게 씻어내냐. 씻어내면 무릎 세고 어? 3분만 목욕해라. 3분만 샤워해라. 그 다음에 뭐 여기 저기 때 같은 거 밀지 말고 괜히 이거 허연 게 이게 비늘이 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다. 총이 이미지 써라. 그거 뭐 불도 좀 환하게 켜지 말고 뭐 다닐 만큼만 해라. 우리 같은 사람 다 호롱불 밑에서 다 공부했는데 훌륭한 사람 되는데 뭔 일로 도대체 그렇게 불 다 켜놓고 이래가지고 교회들 맨날 담을 쪄가지고 그 돈 절약해서 헌금을 해라. 그래서 1년에 우리가 2,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에 2,000 다 데리고 가서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푸른 숲이 됐어요. 제가 몽골 정부로부터 그 프로젝트 자체는 유엔의 토지상이라는 걸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몽골 정부로부터 저기 최고 환경 지도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몽골 정부가 지금 식목일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나무를 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우리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됐지만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만한 민주적 정신이 있어야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이 대가리는 전부 전제군주고 무슨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놈들이 제도만 민주주의 제도에서 저게 민주주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게 종교고 뭐 공사단 같은 말하자면 단체가 이 정신운동하는 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이력에는 저희들이 경실련 상임 대표를 하셨는데 영구제면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 마음이 무지하게 상임운동 대표. 안쓰럽죠. 그 녀석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년하고 나서 우장춘 박사가 생물공학으로 보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장충 씨가 가까이 간 게 종의 합성입니다. 네. 이종. 예. 이게 다른 종을 합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거를 했는데 우장충이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한국에 와가지고 죽으라고 해서 했는데도 옆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 해서 그 참이 뭐고 참이 아니고 뭐가 친일을 한 것이 어떤 점이 친일했고 안 한 거를 정말 학자들이 누군가가 좀 성실하게 기록을 갖고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실제 고려대학교 김성수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친일파로 몰아놔가지고 더 이상 뭘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도 없어져 버리고 뭐 했는데 아까 말씀이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도 옆에서 망할 거라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셨어요? 글쎄요. 다 망하지 말아야죠.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서 어쨌든 오래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이제는 역할이 우리나라에 사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데 저쪽에는 어른들이 계신데 좀 이상한 삐딱한 어른들이 계셔가지고서 뭐 테이블 원다 테이블 하시는데 이제 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잘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든 이념적인 것에 매여 있으셔서 굉장히 안타깝죠.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데 또 보수파의 어른들은 다 흠집이나 있는 또 이런 분들인데 흠집 내 그만한 흠집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흠집 내는 일에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남으셔서 하셔야 될 일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간도 좀 있으시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장관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으신데 나라에 큰 일을 맡기고 또 그런 사람한테 이제 가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 후배들 우리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를 비춰서 저처럼 후회되는 게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은 생애라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민운동, 정신운동이잖아요. 이 일에 좀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장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그 욕심 다 버린 사람이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일에 좀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모임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안부도 모르시고 그런 일에 힘을 하시고 우리 이제 김장렬 대표가 그 진광산업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흥사단 안에 투명세운동본부 상임 대표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우리 김 대표가 생각하는 건 하여튼 부정부패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면은 나라가 좀 온전하게 갈 것 같다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임 목사님 보면은 감사원에 그 무슨 의원을 그 부정관계 대책이 의원을 갖다 하셔 5년 했습니다. 네. 김영삼 네. 대통령 때인데요. 이해창 씨가 감사원장 때문에 부정관계 대책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본 데는 뭐 이렇습니다. 정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다 쓸데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저도 와서 5년 했는데
리포트나 내지 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임 목사님 앞에서 하나 실토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제가 김대중 씨를 좀 천한 사람이에요. 예. 광주 가서 40년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포스트에서 김대중 선거운동 좀 해달라고 그래서 97년에 당선시켰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금 예산하잖아요. 예산에 과학계 예산에 그 무슨 감사가 있나 모양이에요. 나는 그걸 주장했어요. 여기 호텔에 와 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국책기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책기관이 연 예산이 똑같은 테마가 두 개를 똑같이 돈을 가져가요. 이쪽도 10억짜리 이름이 똑같아. 그러길래 내 눈으로 보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히스트 뭐 모든 연구소 있잖아요. 이걸 내가 결제를 안 했더니 뭐 이런 놈이 있냐고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 저 전남대표 교수가 왜 사인을 안 해? 아니 난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각 그 연구소 기획실장인가 와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여태까지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러냐? 국가가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래요. 운영비를 안 준대요 연구소에. 그래서 가짜 프로젝트를 하나 써놓고 그거를 이제 그거 하나 해서 아니 권 박사님 맞아요? 틀리? 뭐 가짜를 하나 써? 다른 그런 식으로보다는 기본 운영비라는 것이 있죠. 아니 그래서 제가 97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98년이에요. 98년 이쯤이요. 내가 호텔에 와가지고 그 사인을 안 해줬어요. 니네들끼리 잘할 거니까 할 거 아니냐. 엄청나게 많이. 그때서부터 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뭐가 되는가 보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이나 다 그걸 해줬던 모양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현실이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다. 내가 있는 건 사인 못한다. 사인 안 해줬어요. 예산으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조금씩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근데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이 이게 소금이 잘못 들어가면 너무 짜다고 야단을 맞았을 테고 또 조금 들어가면은 싱겁다고 야단 맞아서 그 입장에 어떤 때는 싱거워서 혼나시고 그때는 더 짜다고 혼나신 경험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보고 참 그동안에 노고하신 게 저희 사회에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저만 했나요? 다 같이 점심 하셨지. 식사하고 그 커피 타임에 조금 더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시간에 큰 박수로 네. 회장님 저기 우리 안정문 단원님이 행사단 지금 금년에 혁신위원회가 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위기 혁신